팔짱 불의 세계 그러지만은요, 이거 원래가 이제 우리가 내가 쓴 게 팔짱이 원래는 구품이에요. 구품. 구품. 둘한 세계. 그런데 여기서 불이 그랬는데 둘이 아니라는 것이지.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할 것은요, 둘이 아니면 하나냐, 그러면 하나는 아니에요. 그게 둘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에요. 그걸 보고 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왜 이래. 정말로는, 둘이면서도 하나. 보살의 본불과 그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앞장에서 모두 말했다. 보살은 그 몸은 이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원해서 중생의 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과 생활을 함께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은 소리죠. 원생.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는 일 안 하지만은 원불을 모신 분이 많아요. 원불. 원불이라 그러면 두 가지 뜻을, 원래의 뜻은 원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원불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보신불이 말해요. 왜냐 그러면은 전생에 중생을 다 말이자면은 다 제도하겠다고 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된 거죠. 불도를 성취하겠다는 소원을 성취한 분이 부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원에 의해서 생긴 부처님이라 그래가지고 원불이라 그러고, 그와 반면에, 이제 요즘은 뭐라는 거니, 절마다 자기가 평생 자기의 이름을 걸어놓고 모시는 부처님 있죠. 우리는 그런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은 다른 데 가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천불 모시는 데 가면은 자기 이름 써놓고는, 그래도 원불이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부처님이고, 우리는 원성이라는 말이에요. 보살은 원성이다. 이미 극락세계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 법한데, 이 세상에 와서 고생을 사서하는 이유는 뭐냐?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중생 속에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고생을 사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과 이상, 미혹과 깨달음, 중생과 보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대립관계가 나타난다. 그러죠? 현실과 이상, 미혹과 깨달음, 중생과 보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립서로 양자관계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들이 사물을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말하는 것들은 백과 흑, 우와 자, 전과 후, 남과 여라고 하는 것 같이 대립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물에는 그렇죠. 대립이 있다 이 말이지.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사회생활의 문제가 되면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든가 신구사상의 충돌이라든가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끄러운 일이 되고 나라와 나라의 대립이 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으로 상호 발사라도 시작된다면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물이 지상에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구 그 자체가 사라져버린다고 하니 매우 큰일이다. 지금 우리가 햇빛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북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계속한다는 말이야. 그리고는 주석이라는 말도 빼버려 말하자면 김정일은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라면은, 국방부 장관이라고요. 국회에, 국방위원장쯤뿐이 안 된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한때 그런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김정일과 만나야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국방이 최고 우선으로 생겼고,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 발표에 의하면은 인공위성이 실패를 했다. 쌓아올렸다 그러지만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 말이야. 탁구공만 한 59개라도 미국에서 나라요. 그렇게 지금 발달되어 있는데 아무리 추적을 해도 없다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는 있다. 모르스 부호라는 거는 소스도 때문에 그랬죠. 그 부호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또 김일성의 찬양의 노래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소련의 과학자 일부에서는 말하자면 그것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거기서도 아직까지 미지수다 하는 데도 많고, 지금 확실한 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미국의 정보 계통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것이 대포동으로 그것이 거기다가 뭘 해가지고 쏘았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이제 맞는 소리 같아요. 아무튼 간에 미사일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참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그걸 막은 거예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고 지금은 1300km밖에 쏠 수 없는 것밖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하려고 외국에서 사람들 다 달아다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달아다 놓고, 준비를 시킨 팀이 있었는데 팀도 해체해버렸어요. 못하고.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쏘면은, 평양을 못 갑니다. 쏜 포탄이 평양을 못 간다고. 거의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 어디까지 갔어요? 사실은 일본을 넘어가지고 남편 이제 일본이 좀 더 걱정이라 우리는 이미 매건한 상부지 상이지만 일본에는 그렇지 않고 자체가 국방이라는 것도 자유대라야지 군대를 알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런 사건이 났으니까 문제가 되고 군비 경쟁을 할까, 군비를 이제 막 증강을 하면 또 중국대로 난리칠 거고, 이 동남아시아가 아주 말하자면 국동지방이 시끄럽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대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대립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지향할 것이냐. 지향이 아닙니다. 지향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이고, 지향이라는 것은 끌어올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두 개를 끌어올려서 하나로 만든다. 꼭지점이랑 하나죠. 삼각형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사실은 이 불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말도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색이 없어지면 공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 색이 없어지면 공이 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색이 있는 동안에 색은 공이라는 소리다. 어? 색이 있는 동안에 색은 공이라는 소리요. 색이 사라지면은 공도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물질적 현상은 모두가 다 이 뻥튀기 것처럼 부풀어 있는 것이다 소리다, 그게. 그러니까 부풀어 있는 게 없어져 버리면 부풀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제 공죽시색, 그것도 그렇단 말이죠. 공죽시색이라는 거는 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게 바로 색이다. 색을 떠나서 공이 있을 수 없다. 그 소리거든요.
공을 따로 찾지 말아라. 뭐 공이라 그러면 공이 왜 또 색과 같은 공이 또 있는 줄 알아요? 응? 색과 같은 공이 또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 현상, 모든 물질적 현상이나 정신적 현상 그 자체가 공이라는, 공성이라는 거지. 공이라는 걸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도 공해버린다. 그럽니다. 공도 공해버린다. 근데 이 공이 활용이 될 때에 색이 되는 겁니다. 공이 활용이 될 때. 그것을 보고 종량입가라 그러는데요. 이 다음에 얘기가 될 겁니다만은,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내가 그 저번에, 그날, 오수정 씨랑 있을 때, 그것만 배워가라 그랬죠. 그 말 들었죠. 물질적 현상이 색이 있는 동안에만 공이다. 색 자체는 우리가 색이라는 것을 공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색이 없어져 버리면 공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공을 마치 정신의 세계처럼 생각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상형식도 역시 공성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상형식이 사라지면 공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색수상형식이 있는 한,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공대를 존재한다 소리입니다. 그게 착각을 끼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대립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져 버리면 인간의 진보는 정지해버리고 만다. 그렇죠? 대립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극락세계 가면은요 편해가지고 할 것이 없는 거야 전혀. 응? 치료가 갑니다. 대립이 있어야 되는데 뭐 대립이 없어. 아무 대립이 없으니까 치료해서 못 사는 거예요 또. 아주 편하면 좋겠지만은 편한 사람이 더 불편한 모양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그 큰 은행에, 한국은행에 이제 그 부총재 집에서 가정교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젊은 분이라, 본부인은 일본 분이 사람이었고, 일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가 나왔고, 이제. 지금 그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뭐, 시장 출마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이 부인이 뒤에 왔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나한테 딸 하나 낳았는데, 심심해서 못 사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 나가버리면, 식모 있겠다. 식모가 둘씩이나 돼요. 어?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나 가정교사 있죠.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나가가지고 그때 참 비쌌어요. 나도 그때 처음 세탁기란 걸 봤습니다. 그때 지금 내 이야기는 이승만 정권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세탁기가 처음 나왔는데 세탁기를 갖다가 손수건 하나 담아놓고 돌리고 있어. 왜 그러냐면 심심해서 못 삽니다. 심심해서. 그래갖고 툭 하면 나보고 나가자 그래요. 어디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따라 나가보는데도 주종관 아닙니까? 가정교사라는 게 사실은 그 집 모습이라 일종의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해. 모습이라 하면 안 됐지만 비슷하니까 가정교사는 누가 좋아하냐면 그 집 식모가 좋아해요. 처녀들이. 근데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심심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하면 심심하고 발전성이 없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삐다가 안 돼서 발전을 하지. 심심해서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 지루해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이 있는 인간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옛날에 명감을 먹어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극락세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도 괴로우니까 극락이 인상을 삼는 거지. 극락 가보면 별거 있어요. 너무 지루하기 따름이다. 그래서 지난 군사정부 아래의 의회처럼 어떠한 법안이라도 그들 앞에서는 의의 없음으로 통과되고, 그렇죠? 군사정부에서는 자 어떤 정부에서 의안만 제출하면 오케이. 거수기. 그래서 그때 거수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국회의원 보고. 많은 경무관들이 경과가 되는데 우뚜를 하나 넣으세요. 통과되고 많은 경우가 되면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학문이나 종교거나 전쟁 상태가 없어져서 경쟁 상태가 없어져서 어영학자나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는 종교가들이 그 폭을 넓혀간다면 타락할 것이 틀림없다. 그 정부를 갖다가 비판 안 하고 그 정부를 그냥 한 대로 지당 대신 그렇죠. 물론 내가 이런 소리를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최영기라는 사람이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지금 오카일 있죠. 오카일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별장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낚싯대를 뒤르고 있다 방구를 뿡 끼니까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러죠. 그게 괜히 우스운 얘기죠. 사실은 노인네가 방구 끼는 것도 시원한 것이 얼마나 됐어요. 뱃속이 부글부글하다고 붓기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참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결의 변증법을 들지 않아도 만물은 정과 반의 대립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해결이 서양 사람 독일의 해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 반, 합입니다. 정 플러스 반은 합이다. 그 소리예요. 옳은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합해서 합이다. 그게 부르다는 소리예요. 대립이. 그래서 이 변증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립의 반대인 통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엄연한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립이라든가 잡다라고 하는 사실은 통일을 예상하여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일체중중영예시지.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일즉다 다적인 사상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불의의 법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항시 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하자고 했고 일중일체 다중일 말하자면 일즉일체 다중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일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놓지 않는다면은 대립이나 잡다하고 하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남녀의 대립에 대해서도 남녀 한 쌍방의 기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통일이 생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녀라는 그 밑에는 인간이라는 것이 있죠. 갑순이와 갑돌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의 기반 위에 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흑과 백, 직선과 곡선은 각각 대립하지만 흑과 직선과의 대립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흑과 직선은 공통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기반에서만 대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대립이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대립의 근저에는 통일이 있다는 것도 의심할 수가 없다. 개개의 존재의 기반으로서 이론적인 실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성체력자 인연과고 그렇죠. 이것이 본말 구경 하면은 등단 말이에요. 평등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기초에서 보면은 상성체력자 인연과부가 모두가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자리를 공이라는 자리를 빼버리고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따로 있죠. 그런 소리입니다.
석조는 자아의 집착에 사로잡혀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망상을 타압하기 위해 인간의 다원적인 구조를 밝혀둔 것이다. 사람들이 보통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얼마만큼의 물질적 및 정신적인 요소의 합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이 자아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합해진 것이다. 그런 게 자아다 그 말이에요. 응? 만약 이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자아가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 없어도 자아라고 없죠. 내가 죽어버려도 자아가 있나요?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내가 회정이지 죽어버려도 회정이에요? 없는 거거든요. 자아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석존의 교단을 계승한 정통파의 사람들은 특히 이 점에 종점을 두고 일종의 다원론적인 형이상학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모든 현상은 서로 다른 많은 요소의 집합에 지나지 않고 집착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현상이라는, 말하자면 물질적 현상이나 정신적 현상이라든가 이것은 서로 다른 모든 많은 요소의 집합이어야 된다. 사람은 뭐예요? 지수와 풍이죠. 이렇게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집착해야 할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중요한 점은 하나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 다원론적인 철학에서는 현상계의 설명은 가능하지만 첫째, 붓다의 주안점이었던 해탈이라는 이상계는 어찌 보면 좋을 것인가? 다른 것은 다 집합이 되는데 해탈은 무엇으로 집합되던 거예요? 아니죠. 물질적 현상이라면 해탈도 하나의 현상이라, 근데 이런 것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니르바나는 현상계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열반의 세계, 해탈을 갖고 열반의 세계가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열반이라는 것도 뭐 하던 거예요? 모아서 열반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지수와 풍이 모아서 되지만은 해탈이라든가 열반이라는 것은 그것이 모아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마야나의 사람들은 부정해버린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그것과 다른 방법을 취했다. 즉, 잡다한 것의 속에 통일이 인정되고 현실을 떠나서 따로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밝혔다.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생사유전이 그대로 니르바나며 중생과 더불어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보살의 예상인 것이다. 잡다한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잡다한 세계 그 자체 속에 통일이 있는 순수한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마하야나의 생각이다. 이것은 이론론이라 이름하여도 좋지만 단지 하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 곧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흔히 불이라고 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의 대립을 넘어서 유일무이한 절대를 직관하는 것이다. 이 실제를 진여라든가 법신이라고 이름하지만 실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도 나오네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우리 옛말에 말 안장으로 사람 먹고 기수, 훌륭한 명기수, 말을 잘 타는 사람은요, 안장으로 사람 먹고 안장 밑에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불이. 그렇다고 해서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됐으니까 말은 말도 아니고 사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말도 사람도 없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왜 사람이 또 말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뭡니까? 말은 말대로 말하면 곧바로 잘 달리고 그 말머리 위에서 기수는 기수대로 말머리꾼은 말머리꾼대로 말을 잘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잘 가는 거라. 부부 대립이라는 거, 부부 어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요.
부부가 일심동체다. 그렇게도 말하고, 불이란 말이에요. 부부간이라는 거는. 대립하잖아요. 남과 여가 대립을 했는데도, 이것은,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서 그렇게 후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절대로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 될 수 없는 거라. 그렇죠? 남자가 여자 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 말이. 그러면 뭐냐?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힘을 곧바로 잘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일을 잘해서 서로가 합일이 되는 것이 그것이 불이라는 소리지. 어떤 사람이 남자당하고 여자당 중성이 되는, 그러니까 중성이 되는 것이 불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남자도 중성이 되었고 여성 반쯤 되고. 결국은 시간 있으면 부엌에 가서 일해주는 것도 좋죠. 그러죠? 그러나 은연히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 할 일 놔두고 부엌에 가서 있으면 그만큼 그 자기 할 일은 못하고 만다 이 말이라.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되고 할 일이 없어서 빙빙빙 자빠져 놀라거든 차라리 부엌에가 돌아가는 건 좋죠.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것이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무조건 여자가 배 깔고 신문지 깔고 앉았고 여자 남자고 뭐 해. 그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저거들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모가 그래서 직업을 했다 그런 말이 있거든. 어디 중에 흘러났는데 아들 집이 탁 가니까 아들이 앞치마를 걸치고 부엌에 있더니 뭐하냐 그러지. 라면 끓여요. 집에서 라면이 저녁에도 안 됐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꿈꾸는 마음으로 하는 색신이 방에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탁 배 깔고 앉아서 신문 보고 있더래. 돈을 가지고 괜히 눈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지. 응? 뭐, 글쎄, 그런데 그래서 되겠느냐?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끓였는가? 그러지만 그러한 예의 정도는 서로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만약 일주일 내내 가서 상사한테 주 떼끼고 회사에서 추가로 일하고 온 사람, 어? 한사가 또 라면까지 끓여 먹으라고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좀 지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도 이것이 고려한 생각이라면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그런 불의라든가 그런 이상적인 그런 가정은 아닐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꽉 제껴갖고 사는 세상이라 그래서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립을 넘어서 불의를 본다는 것은 말만의 문제이지 않다. 오히려 실제의 생활에서도 실천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미에서 구조가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생활을 하는 이상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대립을 타고 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어 아이들을 훌륭하게 교육한다는 것은 이념이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가정의 이상실현이라고 하는 불의의 행위에서 비로소 남녀의 대립이 통일되는 것이다. 인생관, 세계관 내지는 사회관이라도 똑같은 것이다. 거의 다 그런데 것이다. 소위 철회장막의 양편에 있는 양대 진영의 대립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철회장막이라는 것을 분석해보면 권세욕이나 물질욕 등의 정치적, 경제적인 여러 원인의 집합물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망상인 것이다. 얄타서가 미래 지금 50년 이래 루스벨트 스탈린 처럼 죽었는데 과연 일어나는 세계에 어떤 일이 났는가? 인류 그 자체의 존속까지 걸어서 원자폭탄 등의 실험이 계속되고 지구상에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전문적인 과학자들이 단언하고 있다. 어제의 동맹국이 서로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양식이 인류의 운명을 구해줄 것을 믿고 싶을 따릅니다. 우리들로서는 소위 지난 양대진영의 대립이라는 망상이 건전한 제3세대계에 통일될 것을 희망한다. 1955년 4월 반둥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회의 그리고 제3 말하자면은 동맹이라는 거 있죠. 제3국 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양대 세력을 구성한 사람들인데 뭐 지금 하고 있어. 요즘도 우리들에게 세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개개의 세력은 적당함을 초월하고
인류의 이상적인 통일을 목표로 하려 노력했으면 한다. 아메리카나 유럽의 신문 가운데 그 일부는 반둥회의에 대해 유색 인종 대 백색 인종의 대립을 보는 것 같은 논조도 있었으나 우리들로서는 대립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어디까지나 인류 최고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제 불의 심포지움, 불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수보살을 상대로 이야기를 계속한 융화보사는 손님인 보살들의 발언을 구한다. 그러니까 융화보사가 이제 보살들이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이라고 하는 테마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30인의 보살이 이 테마에 대해서 각각 한마디씩 하여 향연의 모습이 펼쳐진다. 윤화경에는 30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비유적인 의미에서도 재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다이제스트 입장에서 줄거리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지 않고요. 윤화가사가 여러 번 보살이 불의 보고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오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첫 번째 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 둘이다. 그렇죠? 생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은 멸하는 것이 없다. 생하지 않는 법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불의의 입구이다. 그러니까 즉 생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 둘인데 생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은 멸하는 것이 없죠. 생하지 않는 법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불의의 입구다. 그러니까 맞아 무생법이죠. 그것이 바로 이 불의의 입구다. 그랬더니 즉 생멸이 있는 것은 현상세계이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은 니르바나이다.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 생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다. 현상계의 생멸의 근저에 생멸이 없는 니르바나를 직관하는 것이 생멸이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마음, 즉 무생법이다. 이것이 불의의 입구이다. 두 번째 보살이 말한다. 자아와 자아의 것이라는 생각은 둘이다. 자아를 가설하지 않으면 자아의 것이라는 것은 없다. 자아라는 것을 임시로 설정하지 않고는 자아의 것이라는 건 없다. 것.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아의 것이라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말이죠.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것, 이에 의해서 마음의 도로움과 청정, 마음의 도움과 가라앉은 깨달음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 통이라는 생각과 부정이라는 생각, 선과 악, 죄와 청정 결백, 죄악과 청정 결백, 감정에 한 지배와 감정에서 이탈, 행복과 불행,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생사유전과 니르바나, 유한과 무한, 자아와 무아, 총명함과 어리석음, 물질 등 오요소와 공, 허공과 그것 네 가지 원소, 눈과 시각의 대상, 보시 등의 6가지의 완성형과 절대적 인식, 공과 부정과 무력, 즉 바라지 않는 건 무력이에요. 바람이 없는 거. 붓다와 법과 승단, 육체와 육체의 멸각, 몸과 말과 마음의 억제, 공적과 죄와 그 어느 것도 아닌 것 등의 대립과 그들의 대립이 불의에 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살이 말한다. 자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일어난 것은 둘이지만은 자아를 완전히 알면 둘을 일으킨 것이 없다. 이와 같이 하여 불의의 입장에 있으면 사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유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불의의 입구이다. 그러니까 사유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불의의 입구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의 모사는 이렇게 말한다. 대상을 지각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둘이다. 지각하지 않는 것이 불의다.
그렇기 때문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것이 불의의 의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분별을 없애는 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불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의의 법문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둘인데 이것을 승화시키려면 불의의 법문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살이 또 말한다. 어두움과 광명이 불이다. 어두움도 없고 빛도 없는 것이 불이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멸각의 심경에 도달한 것에 있어서는 어둠도 없으며 빛도 없지만 모든 것의 성질도 그와 똑같아서 균세가 취해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불의의 입부이다. 다음에 보살이 또 말하였다. 열반을 원하고 생사유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둘이다. 열반도 원하지 않고 생사유대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 불의이다. 왜냐하면 속박이 있기 때문에 해탈을 가르치는 것이나 속박이 없으면 해탈을 구할 필요가 없다.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는 승려는 기뻐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불의의 입구이다. 또 다른 보살이 이렇게 말한다. 바른 길과 삿된 길과는 둘이다. 바른 길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삿된 길은 아무 쓸모도 없다. 그렇죠? 해야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경지에 있다면 바른 길이라는 생각이나 삿된 길이라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을 완전히 알아버린다면 둘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불의의 입구이다. 다시 또 한 사람의 보살이 이렇게 말한다. 진실과 허위는 둘이다. 진실을 보는 사람은 진실의 성조차 보지 않기 때문에 하물며 허위를 볼 까닭이 없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제 눈으로 볼 수 있다.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는 것도 않기 때문에 본다든가 보는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이 불의의 입구이다. 생과 열과의 대립에서 비롯하여 진실과 허위의 대립을 이루기까지 30인의 보살이 이야기한 것은 언뜻 보자면 조각조각으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잘 주의하여 읽으면 앞과 뒤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어 내면적인 의미에서 극적인 고조를 느낄 수 있다. 어디를 취해도 똑같지만 최후의 6사람에 대해서만 관찰해보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보살은 자라고 하는 관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온갖 망상이 일어남을 명백히 하고 그 자의 본질을 완전히 알았을 때는 분별이 하는 망상이 없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관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온갖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명백히 한다. 왜 자아가 생겼을까요? 왜 자아라는 생각을 갖게 됐느냐? 아상. 그러죠? 이 몸뚱아리나 정신이나 이것이 모두가 다 공한 것인데, 공성인데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무슨 자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하거든. 나는 그렇지 않다. 그게 자아라 이 말이야. 누가 말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당장에 교통사고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에 해당 안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죠? 그게 자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와 무소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래요. 내라는 것이 자아가 없는데 내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응?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보다도 초자, 좀 무아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무아라는 말도 여러 가지예요. 그것이 내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또 대아가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아상이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공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보는 것이 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무아라는 말을. 이제 책을 한참 읽으면은 책과 내가 한체가 되고 무아정이라 한다 그런 얘기라. 그런데 이제
또 이 무아라는 것을 참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를 설명을 하기가 참难아요. 그래서 이제 밀교에서는 그 무아를 설명하는 것을 크라이막스를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가장 올바른 길이 뭐냐 그러면 남녀 간의 관계를 할 때의 그 과정을 말하자면 비유하는 건데, 이것을 그대로 그것이 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좌파라 그래요. 좌파 밀교라 그럽니다만은 그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어디까지 비유예요. 그래서 그런 데 현혹되지 않게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 본질을 완전히 알았을 때는 분별하는 망상이 없어진다. 내가 잘하는 것이 말하자면 따로 있지 않다고 알았는데 무엇을 믿고 내 것을 구별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믿고 내 것이 없으니까 저건 전부 내 것이다 그래갖고 다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럼 또 너무 이래요. 다만 우리가 인격 수행에 있어서 잘하는 것이 확실히 말하자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암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이 니르바나에 든다는 거지. 물건 훔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면 다 내 것이라는데 우주가 다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되랴.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니르바나의 경지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두 번째 보살은 그것에 관해서 지각과 대상과의 대립과 불의를 논한다. 그러자 세 번째 보살은 그것을 빛과 어둠과 문제로 결부시켰으며 네 번째 보살은 생사유전과 열감과의 분리 부적의 관계를 말한다. 여기까지 보달하면 처음부터 여기에 안목이 있었음이 뚜렷해진다. 그리고 실천의 문제로서 바른 길과 삿된 길, 인식의 문제로서 진실과 허위의 문제를 근원하고 일단 완결한다. 이와 같이 일전 문미건조한 것처럼 보이는 의론의 배열에도 윤화경 작자의 비범한 문학적인 재능을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문수보살이 윤화에 이렇게 물었다. 우리들이 제각기 말하였으니, 거룩한 이여 어떤 것이 도란 법문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말씀하소서 하고, 이제 윤화거사한테, 문수보살이 보살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윤화에는 잠잠하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윤화의 일묵이라는 거죠. 일묵. 그게 말이 많으면은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대단히 훌륭한 스님이 될 텐데 말을 해가 깨버려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일묵, 무건, 무건같이 큰 효과를 가진 게 없어. 그런다고 무조건 무건을 하면 두드려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말이 많으면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문수보살이 참선하에 말하였도다. 훌륭하다가 참으로 훌륭하도다. 글자도 없고 말까지도 없는 것이 참으로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로다. 이 입법계 법문을 말할 적에 이 대중 가운데서 5000보살이 모두 두라님 법문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달은 편안함, 즉 무생법인,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것을 얻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문수의 제요. 이와 같이 30인의 보살이 저마다 발언을 한 후에 그들은 다 함께 문수보살에게 보살의 불의의 입구는 어디인가 하고 묻는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훌륭하였으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둘뿐입니다.